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모처럼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2월 취업자 수가 무려 26만 명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보이는 건지, 수치상 보이는 대로 좋아해도 되는 건지,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이정환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일단 26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13개월 만에 어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이너스 고용을 우려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가한 건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게 세대별 증가폭을 보면 간단히 알 수 있는데요. 어느 세대에서 증가했느냐? 60대 이상에서 4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총 증가수가 취업자 수 증가수가 26만 명이라는 얘기는 30대, 40대, 50대에서는 감소가 꽤나 컸다는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40만이라는 숫자가 26만이라는 숫자보다 굉장히 많이 크니까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60세 이상을 누가 고용했느냐? 일반적인 민간 부분에서 60세 이상을 고용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정년이란 것이 있고 천년 끝나면 퇴직금 같은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이들 부분에 대한 고용은 별로 없지만 정부, 공공 영역에서 이제 사업을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거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40만 명에 대한 수요가 생기지 않았냐. 사실 이 시점 자체가 1월 달에는 고용이 별로 안 늘었거든요. 근데 2월 달에 확 좋아지는 게 이때 2019년 사업이 주로 2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2월에 노인 공공복지 사업, 노인 취업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효과가 지표로 나타난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한창 일해야 할 30대 취업자는 줄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후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죠. 예. 사실은 공공 일자리라는 것은 보통 임시직입니다. 올해 한 해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노인들을 고용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 임시직인 사업이고 1년 계약이 되긴 하지만 1년 동안 일하고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근데 30, 40, 50대에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임금이 나온 일자리에서 퇴직금까지 받고 그렇게 이제 노후까지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장기적으로 복지 부담 혜택이라든지 세수 확보가 용이해지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 상황은 이제 60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지금 60대들 취약계층이니까 어떻게든 지원을 해야 되고 이들 부양하는 건 맞는데 노동의 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근로자의 질적인 측면, 또 고용의 질적인 측면만 보자면 이건 그렇게 좋은 방향이 아니다. 왜냐하면 30, 40, 50대가 여전히 경제의 중추고 이러한 사람들 제조업 혹은 고임금 분에서 일을 해야 노후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어서 경제 전반의 세수 확보 및 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질 자체로는 안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불러온 착시 현상이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지난달 실업자 수도 증가세가 또 이어졌습니다. 취업자도 늘고 실업률도 오르는 상황.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일단 세대별로 살펴보면 좀 간단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30대, 40대, 50대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했다는 얘기는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라 우리가 체감하는 체감 실업률과 동일하죠. 근데 60대 취업자는 굉장히 많이 늘고 실업자는 굉장히 조금 늘었습니다. 굉장히 조금 줄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 실업률의 정의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실업률은 결국 경제활동을 하려는 사람 중에 취업한 사람이 얼마냐 이런 걸 측정할 텐데 사실 60대 이상은 통계에 잡힐 때 이제 어떻게 보자면 경제활동을 굳이 하겠다라고 의사 표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새로운 사업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취업한다고 표시를 하고 그 취업군들이 바로 취직이 되면서 새로운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은 취직이 많이 됐지만 60대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유입이 많이 되면서 그쪽 부분에만 실업률이 좀 낮아지고 나머지 부분 30대, 40대, 50대 부분에서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인 실업률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계속 감소하던 이 숙박과 음식업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한 점은 의미가 있다. 이런 변화가 있다 평가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사실 음식
같은 것들, 음식 서비스 산업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들이고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 지금 사회 문제도 되고 네. 뭐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보자면 이제 근데 사실 도소매업 같은 부분은 여전히 실업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그 소비 부분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동안 너무 안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결국 질문은 이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결국 지표란 건 1월에 나오고 2월에도 나오고 월별로 계속 나오는 거고 지금 저점을 지나서 반짝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트렌드를 가지고 계속 내려갔는데 잠깐 좋아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있어야만 사실 뭐 좋은 뉴스가 진짜로 좋은 뉴스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으로 늘린 고용 가지고 정부는 지표가 좋아졌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고용 상황이 회복되려면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할 텐데 최근 IMF는 우리 경제가 역풍을 맞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좀 확산되고 있는데 주요 여러 부분들을 좀 많이 지적을 했죠.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출이죠. 지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인데 중국, 미국 굉장히 경기가 좋던 미국도 올해 이제 1분기 아니면 2분기에는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갈 것이다. 중국은 최근 안 좋아졌는데 무역 분쟁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대외 의존도가 한국이 굉장히 높은데 미국, 중국이라는 G2가 안 좋아지면은 수출에 굉장히 차질이 있을 거고 실제로 지난해까지 굉장히 수출이 잘 되던 반도체가 이제는 수출이 안 되고 석유화학 제품도 수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IMF가 처음 지적하는 것은 한국이 굉장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 대외 경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수출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기업의 투자가 IMF 이후에 계속 늘지 않고 이 투자가 적었던 것이 누적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률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두 번째 우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인구.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어쨌든 경제가 성장하고 내수가 늘어나려면 인구 성장률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인구가 지금 거의 몇 년 후면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 신생아 수가 30만 명 조금 넘는 상황인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경제 전반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 세수를 충분히 거뒀으니 올해 경기 부양을 충분히 많이 해라. 이런 경기 부양을 충분히 많이 함으로써 투자가 늘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일자리 문제를 놓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이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목표인 올해 일자리 15만 개, 과연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일까요? 사실 뭐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정부의 의견이 굉장히 클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4만 개를 만들었다. 노인 지원 사업 4만 개, 5만 개를 한다라고 해서 뭐 수치상으로는 사실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얼마나 이걸 뒷받침할 것이냐. 그리고 민간 영역이 뒷받침한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 민간 영역에서 사실은 정부가 어느 정도 하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취업자를 늘리자 그러면 뭐 어쨌든 더 많이 뽑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릴 수는 있을 텐데 이게 질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괜찮은 것이냐 아니면 단기 계약직들, 1년 계약직들이 늘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분석까지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세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얻는 건 1차적으로 좋지만 이게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 세금이 더 집중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현명하게 일자리 15만 개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체의 질이 어떻게 중요하고 특히 장기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려고 하는 일자리 중에 눈에 띄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산업부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다른 지역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역 상생형 일자리 대안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지역 상생형 일자리엔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가 안 좋다. 두 번째는 실업률이 높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어느 정도 임금 감소를 감수하면서
지역마다 예를 들어 지금 광주 지역의 현대차가 가장 이슈가 되는데 예. 조금의 임금 감소를 감안하면서 그쪽에 비용을 낮춰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예. 고용을 누리고 고용의 효과가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러한 채널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정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의 지역 문제, 이런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 혹은 아파트 문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의존하는 지역 산업 발전 방향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노동층에서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렇게 임금을 낮춰버리면 장기적으로 높은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인데 일단 전체적인 경제 차원에서는 이러한 방향 자체는 굉장히 잘 된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 경제가 안 되고 지역 경제가 안 됨으로써 고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경제 전체, 그 고용을 함으로써 돈을 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인구도 더 유입이 되고 교육도 활발해지는 이런 부가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근데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 일부 고용지표의 반짝 반등을 넘어 일자리 체감도를 높일 실질적인 대책은 결국 민간 차원의 일자리 창출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해결돼야지 좀 실질적인 체감이 확 오겠죠, 아무래도. 예, 정확하게 맞는 부분이죠. 결국은 민간 부분이란 것은 생산성입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재정 지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고용 늘리는 게 나쁜 게 아닌 게 결국 정부의 지원은 취약계층, 경기가 안 좋을 때 취약계층에 돈을 많이 줘서 그들의 복지를 늘리는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민간 기업의 취업은 그런 복지 기능, 복지의 개념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복지의 개념보다는 생산성, 결국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져야 사람이 한 명 고용했을 때 보다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투자가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게 되는데 이 민간 고용의 문제는 사실 취업을 늘리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사실 한국 제조업이 1990년대부터 안 좋아지면 생산성이 좋아지지 않고 있고 서비스업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러한 생산성 자체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특히 이 4차 산업 트렌드에 맞춰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고용 자체를 늘리자는 의견보다는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어서 그거를 뭐 기술 분야라든지 교육 분야라든지 연계해서 생산성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민간 부분에 고용이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